뉴스 탑10이 준비한 10가지 소식 가운데 저희 팀이 1위로 꼽은 소식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현충원에서 애국을 생각합니다.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입니다. 네, 오늘은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 제62회 현충일이었습니다. 자,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 근데 이 자리에서요, 지금 잠깐 들은 문장 속에서도 애국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전체 추념사 속에서도 상당수 등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애국이란 단어가 정말 가장 많이 등장했던 그런 추념사였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오늘 현충원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인데 12분 정도 추념사를 했거든요. 그중에 무려 애국이란 단어가 22번이나 등장을 했습니다. 30초에 한 번씩 애국이라는 단어를 등장을 시켰는데요. 네.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 수많은 그 참전 용사들을 비롯해서 파독, 광부, 간호사, 그리고 청계천에서 일을 했던 여성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애국자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정말 애국이란 단어가 정말 아주 많이 등장했던 그런 보기 드문 연설이었습니다. 소승숙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애국을 강조한 부분 어떤 속뜻이 담겨 있을까요? 결국 지금까지 보면 애국이라든지 태극기 이런 것은 마치 이제 보수 세력의 전유물인 것처럼 비쳤단 말입니다. 네. 사실 그런데 애국이나 태극기 이런 단어는 온 국민의 사실 가슴을 끓게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오늘 저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보고, 오늘 또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부터 독립운동가에서부터 파독, 광부, 간호사, 그리고 70년대의 여성 노동자들까지 전부 다 우리가 애국자다. 네. 이러면서 이제 결국 우리가 하나가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의지를 강하게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심정수 차장, 이번 추념사 속에서 보면 한국전쟁 또는 6.25 전쟁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표현으로 애둘러서 표현을 했다고요?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일인데 대북, 북한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는 동안, 그러니까 1945년 8월 10일 해방 이후부터 휴전선으로 바뀌었던 그 휴전협정이 맺어진 1953년 7월까지 그 사이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고 6.25 전쟁, 남침 전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목숨을 바친 조국의 아들들이 있었다. 6.25 전쟁, 한국 전쟁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철원, 백마고지, 양구, 단장의 능선과 피해 능선, 이름 없던 산들이 용사들의 무덤이었다. 전쟁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다는 얘기인데, 자, 과거 정부 보수 정권에서는 정말 6.25 전쟁이라는 단어를 특히 6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의식적으로 많이 썼었는데요. 북한에 대한 어떤 대화의 여지랄까요? 지금 새 정부의 어떤 남북 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대가 참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6월 보국 호운의 달 그러면, 호국 보훈의 달 그러면 이 반공, 6월 현충일, 그런 반공이라는 단어, 북한이라는 단어 당연히 등장할 것 같은데 이 표현을 애둘러 한 데도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한 내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대북 제재와 함께 동시에 어떤 화해, 대화도 병행하는 것으로 미국과 의견 일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북 어떤 대화 움직임을 통해서 대북 채널을 확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이 외교 관계를 풀어간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향후의 외교 부분에서 이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때에서도
되도록이면 북한이라든지 한국전쟁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식의 표현을 통해서 어떤 복원의 의미를 새기면서도 그런 것은 이제 피해가는 그런 뭐 고도의 전략적인 어떤 언어를 사용했다. 뭐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추념식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행동으로 또 의아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 화면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장면인지 보시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계속해서 기억되고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나라가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없던 동선이었는데 네.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손을 잡아주는 해드리는 분이 바로 박용규 씨라고 6.25에 참전했던 당시 21살 아주 젊은 나이로 학도병으로 참석했던 박용규 씨라는 분인데요. 네. 그분의 그 아들 되시는 박종철 씨가 연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부친을 같이 부축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은 뭐 원래 콘테는 없었던 그런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저 장면은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유가족 그 김소영 씨가 네. 아버지를 80년 5.18 당시에 잃었던 그 슬픔을 쭉 이제 추모를 하면서 네. 얘기를 마치니까 문 대통령이 그때도 일정에 전혀 어떤 없었는데 다 듣고 나서 일어나서 직접 가가지고 김소영 씨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네. 위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네. 저 부분은 우리가 그 드라마 다모라고 기억할 겁니다. 네.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굉장히 온 국민 그 가슴을 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불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모든 당신이 아프면 같이 아프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마찬가지 저게 이제 고도의 어떤 공감을 통한 소통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국민들이 저러한 이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저 대통령의 마음이 같이 이제 와 닿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말이 아니라 저런 행동으로서 어떤 공감하는 그 부분이 이제 국민과 마음이 잇닿으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네. 평가가 생겨나는 거죠.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이번엔 또 김정숙 여사가 눈물을 흘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보셨잖아요. 그 박용규 씨라는 그 유공자분의 네. 아드님 되시는 박종철 씨가 아버지가 일주일을 걸어가지고 그 전쟁에 자원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걸어가서 거기서 3개월 훈련을 받고 다시 그 전장에 그 갔던 그런 기억 같은 것들을 떠올리는 장면에서 저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대통령의 동선 하나가 사실은 청와대 안에 있는 의전 비서관실에서 다 짜여집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5.18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그 현충일 추념식 같은 경우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들의 감성을 호소하는 그런 즉석 행동 같은 것들을 했는데, 물론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당연히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저렇게 했겠지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의전비서관실에서 만약에 저런 전략을 가지고 동선을 짠 거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영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굉장히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생각이 보면서 들었습니다. 설마 연출이 됐겠습니까? 네. 네. 자, 그리고 김동혁 기자. 네. 이 대통령이 앉은 자리 주변 배치도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는데 어떤 점이 많이 달라진 겁니까? 네, 대체로 저런 그 국가 행사에서는 대통령을 주변으로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이제 삼권 분립을 의미하는 이제 4부 요인들이 배석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날은 그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이 아니라 네. 실제로 국가 유공자들이 아하. 문 대통령 그 주변에 배석을 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지뢰 사고로서 그 부상을 입었던 군인들이 배석을 했는데 네. 지난해 이제 발목을 잃은 공상 군경인 이제 김경렬 씨죠. 이제 당시 김경렬 상병이었는데 한탄강 수문 개방 작전에 투입됐다가 떠내려온 지뢰에 발목을 그랬었죠. 다친 그 군인이 배석을 했었고 또 2년 전 이제 북한에 이제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이 있었을 때 다쳤던 김정원, 하재원 중사 등이 그 옆에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이 추념식에서 이제 보훈 위상 강화를 이제 약속해온 이제 문 대통령의 기조가 반영된 그런 곳곳에 흔적들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 유공자들을 예우하려는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측의 어떤 노력과 의도가 돋보였던 그런 자리 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우 이보영 씨가 무대에 올라서 추념시를 낭독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주저없이 조국에 태워버린 당신의 영혼들이 거름이 되어 지금 화려한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힘차게 펄럭이는 턱 태극기, 파도처럼 높았던 함성, 가만히 눈 감아도 보이고 귀 막아도 천둥처럼 들려옵니다. 자, 수많은 연예인들, 배우들, 또 문화인들이 있을 텐데 배우 이보영 씨가 오늘 이 추념식에서 추념시를 낭독한 이유, 어떤 인연이 있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가 굉장히 많은 분들 궁금해하셔가지고 실제로 이보영 씨의 소속사로 지지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특별한 인연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추념식을 준비한 주최 측에서 이보영 씨의 소속사에 연락을 해서 혹시 오늘 그 추념시를 낭독할 수 있겠는지 문의를 했고 또 굉장히 좋은 자리이고 뜻깊은 곳이기 때문에 이제 승낙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뭐 현충일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드러난 인연이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소속사 측으로 청와대 측에서 연락이 왔다. 글쎄요, 저도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 추념식에서는 감동적인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어떤 공연들이 펼쳐졌었는지 영상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연은 어떤 내용이죠? 네, 소리꾼 장사익 선생이 오늘 그 곡을 불렀는데요. 1930년대 작이죠. 이제 김영랑 시인이 쓴 시 모란이 피기까지의 곡을 붙여서 2012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역시 같은 제목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곡인데요. 장사익 선생 특유의 그런 감성으로 오늘 그 추모 현장에서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특히나 가사 중에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누군가요? 네, 뮤지컬 배우입니다. 네. 이제 그 카이 씨하고 정선아 씨가 함께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요. 네. 조국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통해서 이제 장사익 선생의 그 노래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불렀는데 역시 오늘 그 현충일 추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조국을 위하여라는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네. 자, 오늘 추념식 내용을 화면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약간 좀 뒷이야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를 하는 동안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정치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인데 저 화면이 추념식 생방송이 이제 화면으로 중계가 되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저 바로 장면입니다. 거의 문 대통령이 12분 이제 추념사를 하는 동안 아마 거의 그 내내 저런 표정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티즌들이 여러 가지 옆에 또 박주선 대표나 이제 추미애 대표와 비교하면서 막 글을 올리고 일부에서는 뭐 안보 정당 이렇게 하면서 안 쳐다보는 대표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던데 일단 저는 이제 그러한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 정우택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졸았는지 아니면 눈 감고서 그걸 들었는지 그건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왜 그 논란에 대해 논란이 됐냐면요. 사실은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정우택 원내대표가 비슷한 장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혹시 화면이 준비가 돼 있나요? 근데 저 장면에서 저는 한 가지 또 걸렸던 게요. 그 양복 위쪽으로 단추를 다른 분들은 다 약간 경건한 자리이기 때문에 잠그고 있는데 이렇게 풀어헤치고 있는 장면도 약간 좀 보기는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졸음으로 인식한 게 아마도 그런 전반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정우택 대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졸은 좋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자, 그런데 오늘 행사장에서 유승민 의원이 시위대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 웃습니다. 네가 임마 대통령을 등에 비수를 걸고도 웃습니다. 당신들 뭐야? 선생님 뭡니까? 내 시민이야. 난 당신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잖아. 저 유승민 야, 여기서 나 죽을 수도 있어.
네, 지금 지상욱 의원도 보이고 있고요. 저 시민을 말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늘 저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고 아마 가는 길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보수단체 쪽이신 것 같은데 태극기를 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굉장히 열성 지지자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면서 지상욱 의원 그리고 옆에 있던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우리도 똑같이 시민이다 왜 어디서 욕설을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졌는데 보수단체들이나 보수유권자들한테서 유승민 전 대표가 받고 있는 대접이 딱 저 정도가 아닌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보면 그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그 보수단체 회원들과 저기서 만나가지고 한 30분 정도 거의 이제 움직이질 못하고 거기 갇혀서 막 항의를 받았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던데 저는 글쎄 오늘 같은 그 현충원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추념식이 끝난 뒤에는요.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는지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제일 좋아하시는 책이라서. 영광이겠어요. 많이 아프시겠습니까?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대화로 이론밖에 없으니까 찾아오셔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힘드실 텐데 그래도 뭐 욕먹지 마시고 꼭 좋아하십니다. 어머니 생각에 그래도 빨리 좋아져서 빨리 일어나야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조금 부족하겠지만 대단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뭐 걱정해서 앉아서 인사드려요. 아이고, 제가 말씀 듣기로는 독립유공자시기도 하시고 또 유교 참전도 하시고 그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연세도 아주 많으실 텐데. 93세세요. 이거 참 정정하십니다. 네. 예, 참 정정하시다고요. 분한테 정정하시다고. 아이고, 네, 선거운동 도중에도 그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은 꼭 김정숙 여사가 잘못된 거는 옆에서 곧장 바로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방금도 그런 상황이었었죠. 아픈 분한테 정정하십니다. 그런다고 옆에서 말리는 김정숙 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요. 또 오늘 6.25 참전용사의 댁을 직접 방문했는데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는 모습이 이번에도 비춰졌다고요. 큰절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유공자들을 정말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 새 정부의 그 기조인데요. 이낙연 총리가 오늘 그 양천구의 임대빌라에 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96세 되신 김몽익 할아버지 6.25 참전용사인데요. 1950년으로 돌아가면 당시 29살에 그 유격대로 그 자원 입대를 해서 6.25 전쟁을 치러내신 그런 분입니다. 큰 절을 올리는 장면이 지금 보여졌고요. 이런 헌신에 대해서 정말 보상하는 그런 정부가 되겠다. 사실 이거 진작에 보수 정부에서 오히려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훈처 같은 데를 장관급으로 격상을 한다고 오늘 대통령이 다시 한번 선언을 했는데 이게 당정청에서도 어제 합의가 된 일이거든요. 국회에서도 무난히 법으로 통과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진작에 보수 정부에서 했어야 될 일인데 왜 이제야 되는지 약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뉴스탑10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위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뉴스 2위, 3위 소식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